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볼 주제는요. 바로 무드미터입니다.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그 RUR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예요. 네, 증거 기반 분석이랑 실제 적용 사례들 위주로 살펴볼 건데요. 목표는 여러분이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또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핵심적인 통찰을 얻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무드미터, 이게 정확히 뭘까요? 네, 그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나 자신의 감정,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좀 더 잘 알아차리고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도와주는, 뭐랄까, 시각적인 도구, 나침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시각적인 도구. 그러니까 눈으로 딱 볼 수 있게 만든 거군요. 네, 그렇죠. 가로축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쾌적함이라고 하고, 세로축은 에너지가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나타내서요. 감정을 이렇게 네 가지 색깔 영역에 배치하는 거죠. 맞아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요. 네, 빨간색은 에너지는 높은데 기분은 좀 안 좋은 상태, 분노나 불안 같은 거. 파란색은 에너지고 기분이고 다 낮은 거, 슬픔이나 피로. 그렇죠. 그리고 노란색은 에너지도 넘치고 기분도 좋은 거. 행복하거나 신날 때. 마지막 초록색은 에너지는 낮은데 기분은 편안한 거, 평온함, 만족감 같은 거요. 네,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 앞두고 막 긴장되잖아요. 아, 네네. 그때 나는 지금 어디쯤일까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빨간색 영역일 수도 있고 어쩌면 흥분감 때문에 노란색이 가까울 수도 있고요. 아하. 그럼 구분을 해보는 것 자체가 일단 시작이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어떤 색깔 영역에 있든 그 감정 자체는 다 괜찮다는 거예요. 타당하다는 거죠.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냥 잘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이 모델이 그냥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제임스 러셀이라는 심리학자의 정서 원형 모델이라는 꽤 유명한 과학 이론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아, 정서 원형 모델.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모델에서는 감정이 기분이 좋냐 나쁘냐, 쾌 불쾌 하고 얼마나 각성되어 있냐, 각성 수면 이 두 가지 차원을 따라서 이렇게 원형으로 배열된다고 보거든요. 아하. 무드미터는 바로 이 복잡한 이론을 정말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직관적인 도구로 만들었다는데 혁신성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학문적인 이론을 이렇게 실용적인 도구로 잘 바꾼 사례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처음 들으면 이 네 가지 색깔로 나누는 게 좀 너무 단순화시킨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기분은 노란색이야.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고요. 그거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 무드미터는 더 큰 그림의 일부예요. 아, 이게 다가 아니군요. 네. 예일 감성지능센터의 마크 브레킷 박사라고 이 분야에 되게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개발한 RULAR이라는 더 큰 시스템의 시작점 같은 거죠. RULAR요? 네. 감성지능의 핵심 기술 5개의 앞글자를 딴 약자인데요. recognizing, 그러니까 감정 인식하기. 아, 인식하기. 네. understanding, 이해하기. labeling, 이름 붙이기. expressing, 표현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regulating, 조절하기. 이 5가지예요. 아, 그러니까 무드미터를 쓰는 것 자체가 RULA의 기술을 연습하는 과정이네요. 내 감정이 지금 어디지? 인식하기. 이렇게 확인하고, 내가 왜 이렇게 느끼지? 이해하기. 이렇게 질문해보고. 바로 그거죠. 네. 무드미터 질문 자체가 알류엘라의 첫 2단계에 해당돼요. 그리고 특히 그 3번째 단계, 이름 붙이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거요? 네. 자신의 감정을 그냥 기분 나빠?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실망했구나. 아니면 좌절감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딱 명명하는 능력? 이걸 연구자들은 감정 입자도라고 부르거든요. 감정 입자도.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네. 이게 그냥 어휘력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 뇌과학 연구를 보면요. 감정에 이렇게 이름을 딱 붙이는 행위가 우리 뇌의 그 앞부분, 전전두 폐지를 활성화시켜서 감정 반응을 막 일으키는 편도체를 좀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오, 신기하네요.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요? 네. 그리고 알류엘라 시스템에는 이것 말고도 다른 도구들이 더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나 직장에서 우리 공동체의 감정적인 목표를 함께 정하는 헌장이라는 것도 있고요. 헌장. 또 욱하는 감정이 올라올 때 잠깐 멈춰서 생각하게 하는 메타 모먼트
라던가 사람들 사이의 갈등 해결을 돕는 청사진 같은 도구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돌아가는 거죠. 예방하고 감지하고 대응하고 회복하는 그런 순환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와, 되게 체계적이네요. 그럼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쓰이나요? 학교나 직장 같은 데서요. 정말 다양하게 쓰입니다. 학교에서는 아침마다 아이들한테 오늘 무드미터 어디에 있니? 물어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도 하고요. 네네. 아니면 수학 시간에 감정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로 그래프를 그려본다든지 이렇게 교과목이랑 통합해서 활용하기도 해요. 수학 시간에요? 재밌네요. 네, 직장에서는 팀원들끼리 서로 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하거나 스트레스나 번아웃 같은 거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죠. 아,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팀회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다 같이 무드미터로 자기 상태를 확인하고 공유하는 거예요. 그럼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 힘든 사람이 누군지 좀 알 수 있고 서로 좀 더 배려하거나 도와줄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괜히 오해도 줄일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큰 기업들도 이런 접근법에 관심을 보였었고요. 개인 상담 장면에서도 많이 쓰여요. 내담자가 자기 감정을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름 붙이도록 도와서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는 거죠. 이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앱 같은 걸로도 나왔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How We Feel이라는 앱이 대표적인데요. 이게 되게 세분화된 감정 어휘를 한 144개 정도 제공해요. 144개나요? 와. 네. 그리고 수면 시간이나 운동량 같은 건강 데이터랑 연동하는 기능도 있고요. 사용자들 반응도 대체로 꽤 긍정적인 편이에요. 네, 감정 데이터는 되게 민감한 정보잖아요. 개인정보 보호 같은 문제는 없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앱 정책상으로는 데이터가 사용자 기기에만 저장된다고는 하거든요. 서버로 전송되지 않는다고요. 네. 근데 일부 사용자들은 여전히 좀 우려를 표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앱 기능 개선 같은 걸 위해서 오픈AI 같은 제3자 기술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혹시 노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RUAR 접근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는 좀 충분한 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RUAR 프로그램은요, 사회정서 학습, SEL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 중 하나인 CAS1L에서 최고 등급 SE-Elect 프로그램으로 인증을 받았어요. 아, KCL에서요. 그럼 믿을 만하네요. 네, 증거 기반 프로그램이란 뜻이죠. 여러 연구들을 보면 RUAR을 도입한 학급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더 잘해주고 전반적인 수업의 질도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있고요. 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올라가고 학교 폭력이나 따돌림 같은 문제 행동이 줄어드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효과가 꽤 입증되었군요. 그럼 이게 한국 상황은 좀 어떤가요?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나요? 네, 마크 브레켓 박사의 책이 감정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돼서 꽤 베스트셀러가 됐었고요. 언론에도 많이 소개됐어요. 아, 그 책 저도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학교 현장 같은 데서 이걸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꽤 있습니다. 감정 무지개 같은 워크시트를 만들어서 쓴다든지 한국 상황에 맞게 좀 변형해서 적용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죠. 네. 다만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방식 같은 건 문화마다 차이가 꽤 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참는 경향도 있고. 문화적인 맥락에 맞게 좀 더 깊이 있는 각색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프로그램이 원래 의도한 대로 현장에서 제대로 잘 실행되고 있는지 그 실행 충실도, 피델리티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아, 제대로 안 쓰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프로그램 자체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걸 현장에서 실행하는 교사나 리더들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 이게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도 무드미터가 겉보기엔 그냥 색깔 4개로 나눈 단순한 도구 같지만 사실은 꽤 탄탄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RUAR이라는 아주 차계적인 시스템의 일부로서 학교든 직장이든 아니면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든 감성지능을 키우는데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점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또 거기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는 능력. 아까 말씀드린 감정 입자도 있잖아요. 그건 그냥 타고나는 게 아니라 배울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학습 가능한 기술이다. 네. 그리고 이 기술을 연습하면 결국 자기 자신을 더 잘 조절하고 또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사회는 때때로 감정을 좀 밖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억누르거나 참는 것을 좀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만약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하루에 딱 한 번이라도 나는 지금 무드미터 어디쯤에 있을까 하고 자신의 감정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일상에서 부딪히는 여러 도전적인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응하는 여러분의 방식, 적어도 내적인 반응이라도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